네, 안녕하십니까. 신원입니다. 자, 건강보험공단 NCS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에 대한 소개하고 갈게요. 자료 해석 강사를 오래 했었고요. 관련 강좌를 하나 추천해 드리면요. 수리 자료 해석 핵심 완성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수리 자료 해석이 약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저에 대한 연락은 카페나 이메일을 통해서 궁금한 문제 같은 거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NCS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NCS는 총 10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게 다 나오지는 않고요. 그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이 3개, 이 주요 3개 영역에서 출제가 되는데 실제 문제 출제되는 거 보면 자원관리 능력이 문제 해결 능력에 포함이 돼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빨갛게 표시된 4개의 영역이 중요한 영역이다. 그리고 자료 해석하고 관련이 많이 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의사소통 능력 쪽에서도 뭐 표 그래프, 수치 등이 등장하니까요. 자료 해석과 관련된 문제들의 비중이 더 높아진 거죠. 자,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의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60문항을 보는데 60분이니까 문제당 1분이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 3개의 영역을 봅니다. 근데 사지선다, 다행스럽네요. 오지선다보단 사지선다가 그래도 부담이 덜하죠. 그래서 본 교재에는 모의고사 2에서는, 모의고사 2에서는 사지선다로 구성을 해놨어요. 근데 그 앞부분은 오지선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어렵게 문제를 풀면 뭐 사지선다로 그거 쉽게 출제됐을 때 더 편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 인성검사가 이제 같이 실시가 된다. 체크해 두시고요. 자, 출제 경향은요. 이거 뭐 자세히 제가 읽어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포인트만 말씀드리면요. 이 세트 문제들의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두세 문제가 이제 하나의 지문을 갖고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료가 길어지겠죠. 그래서 그게 체감 난이도를 어렵게 했다. 자, 그리고 의사소통에서는 단순 계산이 출제되기도 한다. 보통 이제 의사소통하면 독해 문제들이 위주인데 그 독해에서도 계산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고요. 그다음 문제 해결 능력에는 자원 관리가 포함됐다. 즉 뭐 시간이나 예산 관리 문제가 들어갔다는 거고요. 그다음 수리 쪽에서는 전통적인 인적성형 수리 문제는 줄어들고 있고요. 이 자료 해석형 문제들의 비중이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확인해 보시고요. 자, 뭐 인성검사는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근데 일관성은 중요합니다. 일관성. 같은 내용을 문장을 바꿔서 중간중간 넣기 때문에 반복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답이 일정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대답을 하라. 자, 이제 의사소통 능력부터 이제 대표적인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3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제가 객관적인 내용들을 다루기 때문에 뭐 자세한 문제 풀이는 이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대표 기출 동형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문제들 위주로 골라서 보겠습니다. 자, 영역 소개하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요. 그 다음 출제 경향도 아까 뭐 언급했으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출 발문도 읽어주시고요. 자, 주로 나오는 게 이제 어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휘 문제는 한두 문제 정도 꾸준히 출제되고요. 비중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단어만 보지 마시고 전후 내용을 함께 봐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무조건 시간을 줄이는 문제니까요. 뭐 최대한 빨리 푸셔야 되겠죠. 뭐 20초 내지 30초 정도에 끝내주셔야 돼요. 자, 모든 문제를 1분 안에 풀 수는 없으니까 특히 그 자료 해석 문제라든지 문제 해결 쪽에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 뭐 2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라도 여기서는 시간을 많이 줄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 문제는 문법, 맞춤법 문제네요. 자, 어긋난 것을 찾아야 되겠네요. 잘못 쓰인 것. 자, 뭐
확인해 보시면 여기 뒤처지지 여기에서 처라고 써야 되겠죠. 뒤처지다라는 게 표준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머물었다가 아니라 머물렀다. 네. 과거형이 머물다, 머무르다의 과거형은 머물렀다입니다. 따라서 두 개가 틀렸어요. 그래서 그게 2번이네요. 선지. 자, 그래서 어법 문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잘못 쓰인 글자 개수. 이건 여러분이 충분히 그냥 쭉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독해 파트로 가보겠습니다. 독해는 일단 전반적인 독해가 있고요. 세부적인 독해가 있겠죠. 그래서 주제 찾는 문제. 주제 찾는 문제라면 이 독해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가 없고요. 대체로 이제 서두 부분하고 끝 부분. 그러니까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뭐 그 정도에서 해결이 가능하니까요. 예. 자, 근데 보통 이제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으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뭐 도입 문장이 나오는 경우는 그 두 번째 문장 정도에서 주제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문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 딱 한 문장만 보지는 마시고요. 예, 앞부분에 두세 문장 정도는 읽어주시고, 끝 정도에서도 두세 문장 정도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세부적인 사항을 묻는 문제라면, 이제 이거를 다 읽고 나서 선지를 읽으면 뭐 쓸데없는 것까지 읽게 되니까요. 이때는 전체적인 구도만 빨리 보시고요. 개별 선지들을 보시면서 다시 와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런 패턴으로 가시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 물을 때도요. 일단 눈에 잘 띄는 것부터 확인을 하세요. 눈에 잘 띄는 게 어떤 걸까요? 일단 숫자가 나와 있는 것들. 뭐 연도도 그렇고요. 그 다음 뭐 개수라든지 퍼센트라든지 그런 종류는 일단 전체적으로 글자들 속에 숨어 있지만 잘 보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나와 있는 거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영문, 뭐 한자,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 그런 것도 눈에 잘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고유명사 같은 거, 뭐 지명이랑 인명 같은 거, 그런 건 잘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서 조항들, 뭐 단, 뭐뭐만, 뭐 이런 것들, 뭐뭐뿐이, 그런 것들 체크 잘 하시고요. 그 다음 기준이 되는 단어들 있죠. 뭐 이상, 이하 같은 것들, 초과, 미만 등등등. 이후, 이내, 뭐 이런 표현들은 잘 잡아내시면 돼요. 그런 것들에서 세부적인 독해 관련된 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 외의 문제들은 이제 뭐 순서 배열하는 문제들 간혹 나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네요.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상식적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어진 자료의 안에서, 그 지문 안에서 푸셔야 된다는 거. 자, 그 정도 체크하시고, 이제 문제는, 뭐 세부적인 독해 같은 문제는 여러분이 이거는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서 이해 및 응용. 이것도 뭐 별 내용들은 없어요. 그래서 쭉 보시고요. 뭐 실용적인 독해들이 많이 나오는 거면 좀 체크합시다. 뭐 공문, 약관, 안내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공고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자료 같은 경우는 이 샅샅이 다 보지 마시고요. 이걸 그냥 표라고 생각해서요. 표 하면은 일단 제목 보고 그다음 단위 보고 주요 항목들 보잖아요. 그런 논리로 이 공고문에서도 제목 보고 뭐 주요 항목들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일단 보지 마시고요. 이제 선지 보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올라와서 보실 때도 주로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 항목들 이런 것들이 있구나. 자, 체크하시고, 근데 특히 이제 중간에 표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표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묻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표 안에는 대충 뭐가 있다는 거 정도는 확인하시고 갑니다.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이것도 뭐 단순 독해예요.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표에서 중요 항목들 쭉 보시면요. 여기서 뭐 이런 서류들이 필요한데 중간에 얘들이 4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쟤네들은 4번 있으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4번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육경력 증명서가 4번이랑 묶여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교육경력 증명서는 4번이 아니라 원본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틀렸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연동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표에 있는 점수를 확인해서 그냥 이제 그 선지에 있는 내용들에 적용해서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고르는 건데, 답만 확인해 볼게요. 그 2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2급 정교사니까 5점이죠. 그래서 5점 갖고 있고, 그다음 토익 915점, 토익은 845 기준이니까 넘었어요. 그래서 5점 또 받았고, 그다음 교육 경력 2년, 그러면 1년에서 3년 미만 사이에 들어가니까 3점이죠. 그래서 합이 13점으로 이 사람이 가장 높은 값을 가집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침착하게 텍스트 내용하고 비교만 해보면 되는 것들이니까, 네, 그 표의 내용하고 비교만 하면 되는 것들이니까 뭐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반드시 맞춰야 되고, 여기서도 빨리빨리 찾아서 속도를 높여서 시간을 많이 줄여야 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요. 이제 수리 능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파트들이 나오죠. 그래서 67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뭐 수리 능력이라는 게 어떤 거다라는 거 뭐 쭉 읽어주시면 되겠죠. 뭐 별 내용은 없고요. 자, 구체적인 출제 경향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응용 수리가 출제는 되고 있지만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교 때 그 수학을 좀 나는 잘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저 응용 수리는 주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연립방정식 세우는 거 많이 나와요. 그죠? 방정식 세우는. 근데 방정식을 세우려면 어떤 게 미지수가 돼야 되는지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속력 문제, 농도 문제, 일률 문제 이런 것들 할 때. 그리고 확률, 경우의 수 이것도 공식은 알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대입해야 되는지, 조합인지 순열인지 뭐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의 머리도 필요하고 센스도 필요합니다. 특히 뭐 공간이나 이런 거 도형과 관련된 문제들 나오면 더 그렇죠. 그런데 걔네들이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럼 자료 해석 문제는 어떤, 이것도 수학 문제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료 해석 문제는 수학 문제가 아니고 그냥 독해예요. 독해. 쉽게 생각하면 독해 대상이 텍스트가 아닌, 물론 텍스트도 포함되어 있지만 주로 이제 표나 그래프인 경우죠. 그래서 표 그래프 가서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거기에다가 계산이 들어가는데, 계산도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계산. 그죠? 계산 다 할 수 있어요. 뭐 계산하는데 무슨 수학 이론이 필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물론 뭐 기본적인 뭐 방정식이나 비례식 정도의 수학적인 기초적인 지식은 있어야 되지만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 관건이 훈련이에요. 훈련.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한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표 그래프에 대한 해석은 많이 훈련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로 나오는 소재들, 아무래도 그 기업, 공사공단에 적합한 그 업무와 관련된 소재들이 많이 나오죠.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뭐 건강보험료 이런 거 나오겠죠. 그 다음 자료를 그래프로 변환할 때 이 그래프 변환 문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전략들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문제 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응용 수리 문제들에 대한 뭐 쭉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읽어 주시고요. 자, 뭐 바로 이것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매뉴얼 같은 것들을 소재로 많이 주는데요. 여기서도 실무하고 관련되어 있는 소재네요. 자, 방문 요양 서비스 이용 중인 K씨가 월, 화, 목, 토 4일간 서비스 이용했더니 14만 9,984원이 산정되었다. 자, 매일 이용 시간이 일정했다면 K씨가 하루에 몇 시간씩 이용한 것인가? 자, 일단 여기 각 주에 이런 것들 주의하세요. 각 주에 수치가 나와 있으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30%가 가산된다. 그러면 주말이 하루 끼어 있죠. 토요일. 그래서 4일인데 여기는 30% 가산됐으니까 0.3이 추가돼서 4.3에 해당하는 거죠. 4.3. 그리고 그때 이제 이 금액을 X라고 놓으면 그 X를 곱했더니 이게 나왔다는 이야기죠. 자. 근데 쟤도 14.9만 원 정도 됐는데 거의 15만 원이죠. 그 뒤에 내용 보면. 그러니까 어림산으로 그냥 15라고 놓으세요. 만원 단위로 놓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를 훑어보시면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일단 답이 있으니까요. 헷갈리실 때는 이제 선지의 구조를 먼저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어림산 해봅시다. 자, x에 만약에 3이 들어가면 3, 4, 12에 0.9가 돼서 13 정도 나오겠죠. 이 값이. 자, x에 4가 들어가게 되면 4, 4, 16에 그 다음 4, 3, 12, 1.2가 붙으니까 17 정도로 나가겠죠. 그러면 15라면 이 13하고 17의 거의 중간쯤에 있는 수예요. 그러니까 대략 x가 3.5 정도 되겠다라는 걸 잡아내세요. 즉 35,000원 수준이겠구나.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것 중에 35,000원에 가장 가까운 숫자 여기 있죠. 그래서 150분이니까 2시간 30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산보다는 어차피 여기 안에 있는 숫자 중에 나오는 거니까 어림산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이 문제는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뭐 단순 계산인데요. 자, 100%, 50%는 계산하기 쉽잖아요. 50%는 2분의 1, 절반이니까. 근데 75%는 자, 분수로 쓰면 4분의 3이죠. 그러니까 0.75를 곱하시는 분은 남보다 지금 시간을 많이 쓰게 되니까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항상 간단한 분수로 돌려보세요. 근데 4분의 3도 나는 계산하기 어렵던데요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것도 쪼개보세요. 절반에다가 그것에 다시 절반이 더해지면 4분의 3이 되죠. 그래서 그 숫자가 4의 배수인 경우에는 4분의 3을 바로 곱해갖고 처리하는데 시간이 뭐 많이 걸리진 않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냥 일단 그 수의 절반을 먼저 계산해요. 그리고 다시 그것의 절반, 즉 절반과 절반의 절반을 더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표에서도 숫자들이 자 이렇게 깔려 있는데 75%만 빨리 처리해 봅시다. 자, 4분의 3을 생각하셔도 되고 절반에다가 그 절반을 다시 더해주는 구조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 그 다음 자,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처리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75%만 빨리 처리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표에다가 기입해 갖고 단순 연산하시면 되니까요. 그 이후 내용은 여러분이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료 해석과 관련된 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자료 해석은 표, 그래프 등으로 구성된 복잡한 자료를 분석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표, 그래프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계산도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다양한 형식으로 출제된다. 그 정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너무 정확한 계산을 하려고 들지 마시고요.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계산하자. 즉 답을 찾는 데 필요한 수준에서 계산하자 생각하세요. 그래서 항상 선지에 깔려있는 숫자의 패턴을 보세요. 숫자의 수준이 어느 정도 자릿수로 처리하면 나오겠다라는 거, 답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지에 있는 숫자가 뭐 10원 단위나 1원 단위에서 다른 숫자들이 깔려 있어요. 굉장히 근데 뭐 몇만 몇천 뭐 이런 구조인데 그러면 이거는 문제를 그냥 버리는 게 낫겠죠. 그 문제를 붙들고 있는 것보다는 다른 문제 푸는 게 낫다는 거고 선지의 숫자가 뭐 100원, 150원, 200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그때는 뭐 간단한 계산으로 나오는 거니까 어림산으로 나오는 거니까 풀어야 되겠죠. 자,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 일단 주어진 자료에 도시공원의 결정 면적하고 조성 면적이 있고 녹지 유원지가 있어요. 자, 그리고 텍스트가 있는데 그 텍스트 안에 또 표가 있는데 1인당 면적의 국제 비교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도시공원 결정 면적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일단 거기서 끊어볼게요. 결정 면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그랬는데 여기 증가가 보이네요. 따라서 바로 X가 되고요. 그 다음 니은 도시공원 면적 조사 국가 중 영국의 도시공원이 가장 넓다. 자, 주어진 자료 항상 이런 거 1인당 주의하셔야 돼요. 상대적 자료예요. 인구를 분모로 쓰고 분자에 도시공원 총 면적을 썼어요. 그러니까 인구를 알아야지 도시공원 면적을 비교할 수가 있겠죠. 즉 1인당 도시공원 면적에다가 인구를 곱해야 도시공원 면적이 나오겠죠. 따라서 인구를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건 판단할 수 없어요. 그리고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미국하고 영국 비교해 보면 미국 인구가 영국 인구의 2배는 넘을 것 같죠.
미국 인구가 대략 한 3억 정도 수준이고요. 영국 인구는 1억이 안 돼요. 뭐 제가 아는 상식으로 한 6천, 7천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6천만, 7천만. 그러니까 미국의 여기 값이 비록 영국보다 현재 1인당 자료는 수치가 작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간단하게 한 2 정도만 곱해보세요. 2 정도만 곱해도 영국보다 커지죠. 그래서 뭐 조금 상식을 갖고 있다면 발레를 인구 수준으로 바로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기역, 니은이 틀렸기 때문에 답은 쉽게 나오네요.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기역, 니은 빠져야 되니까 뭐 조합상 디귿, 리을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중 위 자료와 부합하는 것을 모르고 이게 이제 그래프로 옮긴 것 중에 부합하는 걸 고르는 건데요. 일단 그래프의 제목들을 읽어보시고 그래프의 제목을 봤을 때 얘네들이 표에 있는 내용을 단순히 옮겨놓은 그래프라면 그건 쉬운 그래프죠. 그래서 그런 걸 먼저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비중, 그 다음 대비, 그 다음 증감률. 자, 이거는 다 뭡니까? 분수구조죠, 분수구조. 비중, 퍼센트, 단위만 봐도 느낌이 와요. 여기도 퍼센트, 증감률. 그 다음 A 대비 B, A 대비 B면 A분의 B라는 분수로 가야 되고요. 따라서 단위도 퍼센트. 그 다음 리을을 보면은요, 면적 비교인데 실제 면적을 여기다 쓴 게 아니고 뭐냐면 한국을 100으로 뒀을 때 자, 국가별, 자, 여기도 아까 표 제목이 1인당이었죠. 그래서 정오표에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1인당을 넣어줘야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비교인데 한국을 100으로 놨으니까 이건 이제 지수 자료라고 합니다. 이런 걸 지수. 그래서 한국을 분모에 놨고 어떤 비교하려는 국가를 분자에 놓고 100 기준이니까 100을 곱해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이 지금 200보다 조금 크죠. 그러니까 한국의 2배가 살짝 넘는다는 이야기고 영국은 300보다 조금 크니까 3배가 조금 넘는다. 일본은 한국의 절반이다. 뭐 그런 정도 처리하시면 되겠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예, 여기서 150보다 좀 작으니까 1.5배보다 좀 작다. 뭐 그 정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고요. 어차피 지금 여기가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게 아니라 눈금에서 비슷한 정도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인 계산으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여기선 그나마 쉬운 게 일단 디귿이에요. 디귿 보시면 증감률은 뭘로 일단 판단할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생각해서 증감률이 플러스인 거는 실제 값이 증가한 건데 여기 결정 면적, 조성 면적은 이게 지금 2013년에 플러스로 나와 있는데요. 그림을 확인해 보면 저 표를 확인해 보시면 2013년에 감소라는 게 확인이 돼요. 자, 따라서 그 부분이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쉽게 제거가 됩니다. 얘는 틀렸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디귿을 제거하고 났을 때 답이 이제 1번하고 4번 중에 있어요. 그러면 기역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체크해야 되는데 기역은 굉장히 짜증나요. 왜냐하면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중이니까 이 세 개를 합산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에 대한 게 2개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거지? 조금 순간 당황스러운데요. 결정면적하고 조성면적이라는 거는 결정이라는 거는 이제 그걸 계획한 거고 실제로 이제 만들어진 건 조성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개에서 이 세 개의 합에서 녹지가 차지하는 걸 묻고 있는데요. 자, 이 세 개를 더하려고 드는 순간 이제 게임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마시고 상대방에 대한 비율로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녹지가 주인공인데 대략 한 25%에서 안팎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25% 잡으면 녹지가 25라면 나머지 두 개의 합이 75인 상황이니까 1대 3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녹지를 일러 봤을 때 도시와 유원지의 합이, 도시공원과 유원지의 합이 3배 정도 되는가를 생각해 보시고요. 대충 만족하면 그냥 넘어가세요. 이거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28에 가까운 경우라면 3배에서 조금 안 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나머지 두 개 합이.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은 그 정도로 풀어서 만족하니까 기역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료 해석 문제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 능력은 좀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자원관리 쪽도 포함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원관리까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영역 소개하는 거 그냥 쭉 읽어주시고요. 뭐 굉장히 추상적으로 써놨어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 상황 주고 잘 해결할 수 있는가? 네, 그겁니다. 그래서 뭐 계산도 하고 독해도 해야 된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출제 경향 이것도 좀 보시면 뭐 예산 문제라든지 항공권 같은 그 어떻게 보면 자원관리 문제들이 포함돼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의사소통과 수리를 포괄하는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형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대표 기출 발문 읽어주시고 그다음 문제 해결 능력 전반적인 것 쭉 보시고요. 예. 자, 공단 홈페이지 같은 거 확인한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출제 소재가 그 업무하고 관련된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예, 그 공단의 홈페이지, 그 건보 홈페이지 가셔서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건보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산출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출은요, 크게 일단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일단 직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로. 직장가입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문제가 나오니까요. 그때 풀어보고 여기서는 이제 지역가입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직장가입자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직장가입자는 그 회사하고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을 합니다. 뭐 대체로 그 월급여, 기준 월급여액의 한 6% 수준에서 6%, 뭐 6.5% 연도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반반씩 부담을 하는데 이 지역가입자인 경우는 그냥 그 사람이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체계를 보니까 500만 원을 기준으로 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이 들어가는 거고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뒤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에 비해서 동일한 소득이라면, 동일한 월급이라면 부담을 더 하겠죠. 왜 그러냐면 회사에서 내주는 게 없고, 그 다음에 뒤에 내용 보니까 이제 그 월급만 가지고 직장가입자는 부담을 하는데, 월급만 가지고 부담을 하는데, 이 지역가입자는 재산, 뭐 주택을 갖고 있거나 전월세가 있다면 이제 그걸 반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의 점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건 좀 자동차 합산한 부가점수 이게 좀 구시대적이다 뭐 그런 말 하죠. 요즘에 차 없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자동차를 가지면 부자니까 이걸 특별히 포함을 시켰는데 지금은 큰 재산이 아닌데 넣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뭐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떻게 부가금액을 결정하냐 봤더니 일단 부가 점수를 계산하고요. 거기에다가 부가 점수당 금액을 곱하는데 부가 점수당 금액은 그 연도별로 딱딱딱딱 고정된 점수당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부가 점수를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부가 점수를 계산하는데 각각의 점수들을 합산해서 들어가야 된다. 자, 그래서 그 아래 표들을 쭉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자료 5에 나와 있는 이거는 어떤 경우에 들어가는 거죠? 아까 봤듯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들어가는 거다. 자, 그러면 그거를 이용해서 여기 자료 2에서 그 자료 5를 이용해서 다시 자료 2에서 점수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다시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자료 3에 보시면 소득하고 재산, 그 다음 4에는 승용차. 자, 이 경우에는 이제 해당되는 구간 찾으시고 점수 찾는 거 빨리빨리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사례를. 자, 건강보험 부가 점수가 몇 점인가 그랬어요. 자, 세대주 A고 남성이고 만 55세. 그 다음. 자, 일단 배우자 이 경우에는, 자녀 이 경우에는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점수를 보시면 500만 원이 소득이 넘어갔죠. 월 소득이 450이니까 연 소득을 따지면 곱하기 12를 해서 4,500에 900 더하면 5,400이 됩니다. 그래서 연 소득이 500이 넘기 때문에 뭐 생활 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 이걸 볼 필요가 없거든요. 즉 가입자의 성별 및 연령 이걸 볼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이제 500만 원이 안 된다면은 이거를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그 구성원별로 다 카운트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문제에서 확인하고 갈게 자, 여기에 보면 세대 단위로 부과하고요. 그 안에 세대원들의 성 연령을 다 따져가지고 더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 미만인 경우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들어가서 자,
그래서 그냥 이 사람 것만 보시면 돼요. A가 남성이고 만 55세인데 솔직히 여기 이제 연령도 필요가 없죠. 지금 주어진 자료에서 이것만 보시면 되죠. 근데 이거는 언제 필요하냐면 요 다음 문제를 풀 때 이제 필요합니다. 자, 그럼 재산 3억 3천만 원, 그 다음 자동차 뭐 2000cc 좀 안 되는 거에 사용연수 5년, 그 다음 월 소득 450. 이걸 기억하시고 이제 위에서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소득 금액에서 자, 5,400만 원이죠. 연으로 따지면. 그래서 여기 이 구간에 들어가니까 요 점수 카운트 되고요. 그 다음 재산은 3억 3천.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죠. 자, 그 다음 자동차 2000cc 조금 안 되는 거였고, 그 다음 5년. 그럼 여기 90점. 그래서 저 점수들을 합산해서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질문을 보니까 그냥 몇 점인가 거기서 끝났네요. 예, 그 금액을 묻는 건 아니니까 합산하고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또 여기 선지를 쭉 훑어보니까 끝자리 숫자가 다 다른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끝자리만 맞춰 보셔도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여기서 706이었고 여기서 90이었고 그다음 여기서 1271인데 끝자리만 쭉 봐도 7로 끝난다는 게 확인이 되죠.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이제 5년 후 이야기로 갑니다. 그리고 20분의 1로 연간 소득이 줄어든대요. 그러면 아까 5,400이었으니까 이것의 20분의 1은요, 27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270만 원으로 줄어들고요. 자녀는 결혼으로 독립하고, 그러니까 이제 남는 사람은 세대주하고 배우자 2명인데 각각 나이가 55세였는데 5년 후가 되니까 60세가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자, 60세 이상에 딱 이제 해당이 되죠. 60세 이상에 남녀 각각. 그래서 4.8, 3.0 이 점수가 일단 들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재산 정도는 아까 3억 3천. 그 경우는 여기가 제일 윗구간 1억 5천 기준이니까 여기 포함이 되고, 그다음 자동차에 대한 세액을 보면 자동차 세액 정보가 31만 2천 원이라고 그랬죠? 31만 2천 원이니까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 소득 금액이 아까 270만 원인데요. 50만 원당 1점이니까 여기 뒤에 보니까 120만 원일 때 3점인 걸 보니까 270만 원이면 300만 원으로 카운트 된다는 이야기죠. 결국 6점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합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합산할 때 이제 소수점 이하가 여기가 4.8이 있고 여기가 12.2가 있으니까 얘를 0.1을 여기다 붙여준다 생각하면 쉽죠. 얘가 5가 되고 얘가 12가 되는 구조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리하면 자, 여기서 20이 되고요. 그 두 개에서 8.7이 되니까 38.7이 됩니다. 자, 그러면 38.7일 때 자, 올라가서 다시 점수를 찾아봅니다. 38.7이니까 여기 372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생활 수준에서는 372점이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잡아내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점수들은요, 그거 보시면 재산은 변화가 없고 자, 그러니까 재산에 대한 점수는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겠죠. 자, 재산 점수는 아까 706점. 706점 요거 똑같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 자동차 점수는요. 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약간 누락된 정보가 있어요. 지금 자동차가 원래 사용연수 5년짜리가 있었으니까 이제 5년이 지나면 10년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락 정보는 뭐냐면 이 자동차를 팔지 않고 계속 갖고 있었다는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뭐 그 정보는 없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야 되겠죠. 그 자동차를 계속 갖고 있었다고 가정하고 자, 그러면 10년이 되니까 여기 45점이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 점수가 45점이 추가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더했을 때 1123점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점수만 묻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료는 얼마로 줄어들겠는가 그랬으니까 이제 점수당 금액을 곱해줘야 되겠죠? 점수당 금액이 200. 자, 점수당 금액이 여기 나와 있네요. 부가 점수당 금액이 2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5년 후에는. 그러니까 뭐 계산을 좀 쉽게 해주기 위해서
숫자를 좀 쉽게 조정을 해줬네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그러면 2246 땡땡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차분하게 풀면 뭐 충분히 이 세트 문제 둘 다 뭐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정보가 좀 많았잖아요. 표가 많았기 때문에 해당되는 표로 빨리 가서 수치를 확인하는, 구간 찾고 수치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 섬세하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외에 이제 자원관리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원관리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는 걸로 할게요. 한 가지 포인트만 알려드리고 갈게요. 시차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LA의 시간은 한국보다 16시간 느리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시차가 나오면 세계 지도를 생각하실 때 그 미국 지도가, 즉 미국이, 아메리카가 동쪽에 있는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가 이제 한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시아 있고 아프리카 있고 뭐 유럽 있고 그러면 그럼 여기가 이제 날짜 경계선이기 때문에 이런 지도를 생각하면 한국하고 뭐 LA 시차, 미국 시차 생각할 때 얘를 지구를 이렇게 돌아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 머릿속에서 어떻게 그리시냐면 미국이 서쪽에 있고 한국이 동쪽에 있는, 즉 서양 사람들, 즉 유럽 사람들 기준에서 세계 지도는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지도를 생각하시고, 자, 그랬을 때 이제 날짜 경계선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동쪽으로 가면 시간이 플러스가 되고 서쪽으로 가면 시간이 마이너스가 된다. 즉 동쪽이 시간이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생각하면 태양이 여기 떴을 때 한국은 예를 들어서 한국이 이제 그 일출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6시에 해가 떴다고 생각하세요. 6시야. 근데 서쪽에 있는 지역은 아직 이제 해가 안 뜬 거죠. 해가 안 뜬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새벽 5시고 여기가 한국이 새벽 6시예요. 그럼 오른쪽으로 갈 때 시간이 숫자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논리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태양이 움직인다고 천동설로 가정하면 태양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점점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점점 이쪽으로 가겠죠. 자, 그런 논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LA 시간하고 한국 시간 변환할 때는 LA가 여기 있는데요. LA 시간을 한국 시간으로 갈 때는 플러스 16 해주시고요. 한국 시간을 LA 시간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16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참고할 만한 말씀 드렸고요. 자,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유형별 문제, 기출 변형 문제들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